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운성으로 사주풀기 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쇠. 쇠할 쇠, 쇠하다. 쇠할 쇠자를 씁니다. 이 쇠는 녹, 왕, 다음 이제 쇠잖아요. 쇠의 기운입니다. 인생의 최고 정점이 왕이거든요. 제왕. 인생의 최고 정점을 찍고 이 제왕에서 제왕 자리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내려가는 기운입니다. 하늘에 뜬 태양으로 치면요, 오후 한 서너 시경의 태양의 기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의 나이로 치게 되면 작년이 되겠습니다. 작년. 엄밀히 말하면 이제 작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는 이제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공무원 하다가 최고짜리 올라갔다가 퇴직한 기운이고요. 대기업에서도 뭐 이사까지 올라갔다가 금방 퇴직한 그런 기운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영향력은 있는 것입니다. 금방 퇴직한 사람이 그래도 자기 재직 시절에 많이 쌓아놔뒀던 그런 인맥은 상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어떤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상당히 이제 지혜로운 상태가 되겠고요. 겉으로는 모른 척 합니다. 모르는 척. 왜냐하면 최고의 권력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겉으로 막 잘난 척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겉으로는 모르는 척 하면서도 하지만 세상 물정을 다 아는 제갈공명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갈공명의. 나쁘게 말하면 약간 능구렁이 같은 거죠. 근데 이 쇠지가 금방 제왕의 그 시기를 거쳐왔잖아요. 그러면 자꾸 그 제왕의 향수를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제왕의 기운이 생각나서 이것저것 사업에 이제 손을 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쫄딱 망하기도 이제 하는 성분이 바로 이제 쇠가 되겠습니다. 그 퇴직한 후에 공무원이 퇴직한 후에 그 퇴직금 가지고 치킨 장사하다가 쫄딱 망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쇠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쇠는 자기가 거쳐온 자기의 업무 관련해서는 상당히 어떤 제갈공명의 지혜가 있는 것이지만 세상 물정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하다가 장사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제왕의 향수를 잊지 못한다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금방 거쳐온 제왕의 시절이 너무도 그리운 것입니다. 거기서 만인 위에서 군림하고 호령하면서 하던 시절이 이제 그리워서 이제 무리한 일을 벌이다가 이제 잘못되는 경우가 이제 허다하게 됩니다. 쇠도 성격상 이제 온순하고 자비로운 것입니다. 퇴직연금 받으면서 이제 조용히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쇠는 고독의 별입니다. 제왕도 고독하거든요. 그건 이제 성정이 너무 지나쳐서 만인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 성정이 너무 지나쳐서 사람이 붓질 안에서 고독한 것이고요. 근데 쇠는 그러한 고독함이 아니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편안하게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고독이 되는 것입니다. 시골에 조용한 펜션 지어서 이제 고독을 씹으면서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쇠가 되는 것입니다.
사주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주가 있다고 보게요. 남자 사주다. 여기 신미가 쇠입니다. 밑에 편인을 깔았고 쇠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신금은 편재를 깔았고 여기는 이제 절이 됩니다. 12운성으로. 절은 상당히 기운이 약한 것입니다. 신미를 보겠습니다. 여기 신미를 보시면 편인, 미토가 편인이지 않습니까? 편인 공부로 인해서 몸이 쇠하다. 편인 공부를 이제 쇠지기 때문에 연구하는 사람이다. 그래도 절지보다는 쇠지가 그래도 기운은 있는 것입니다. 미토가 현침살이기 때문에 신미일주들, 의료계통에 종사하는 분들 많습니다. 의사들도 많습니다. 현침살이기 때문에요, 생살직권도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공무원을 하게 되면 그냥 일반 행정직보다는 검, 경, 법무 이런 쪽에 근무할 확률이 높습니다. 편인이기 때문에 머리, 아이디어, 계획, 구상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묘를 보게요. 신묘는 절제 앉아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사람입니다. 무엇 때문에 힘드냐 이렇게 봤더니 편재라는 돈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힘든 비견입니다. 이 신금이 비견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하고 어떠한 연관을 지어서 사는 상황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편재라는 것은 사업적인 돈 아닙니까? 편재란 돈을 벌고 싶은데 잘 벌지 못해서 힘든 사람들입니다. 절제 앉아있기 때문에. 편재 묘라는 돈이 있는데 이 돈을 활용을 해야 될 건데, 편재는, 정재는 저축성이고 편재는 활용성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정재는 돈을 모으는 성분이고 편재는 돈을 굴리는 성분입니다. 편재 묘라는 돈이 있는데 굴리지 못해서, 활용도를 찾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묘는. 그리고 남자 사주면 편재는 여자도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편재 여자 때문에 힘이 든다. 묘가 자체가 도화의 성분입니다. 좌우묘유가. 도화를 가진 편재 여자 때문에 힘들어하는 신금이 신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이 신금 재성으로 인난 절망과 도탄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사주이다. 이 신금이 재성으로 인난 그 절망과 도탄에 빠진 이 신금을 구해주는 사주이다 라고 보셔도 되는 것입니다. 이 월간이죠. 여기가 연, 월, 일, 시니까요. 여기가 월간입니다. 월간. 월간 신금, 신묘죠. 월지까지 합쳐서. 신묘가 돈으로 인해서 매일 절절거린다. 절절절거린다. 힘들다. 돈이 없어서 힘들 수도 있고, 돈의 활용성을 찾지 못해서 힘들 수도 있는 그런 신금이 되는 것입니다. 옆에 신미는, 이 신미는요, 미토라는 편인 머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두뇌 아이디어,
계획, 구상,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불려줄까 하는 계획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신묘는요. 소자본이 있는 사람에게 그 돈을 어떻게 불려줄까라는 그런 계획이나 구상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결국은 묘미합이잖아요. 해묘미 삼합입니다. 해묘미는 목국이지 않습니까? 신금일주에게 재성국이 되는 것입니다. 돈의 크기가 상당히 커지는 것입니다. 이 신묘라는 돈을 가진 사람과 신미라는 머리를 가진 사람이 합치면, 묘미합으로 합치면 해묘미 삼합으로 돈의 크기가 상당히 커지는 것입니다. 동업의 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동업의 인자. 여기가 묘미가 합이 아니고 묘유충이나 아니면 뭐 형이나 파나 해나 이렇게 되면 둘의 관계는 원만하지가 않게 됩니다. 근데 묘미합으로 잘 묶어져 있잖아요. 근데 묶어져 있는 게 재성국으로, 재성삼합국으로 묶어져 있는 것이잖아요.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업적인 동업의 인자가 강하다. 신미는 편인 머리는 있어도요, 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미토는 편인이긴 하지만 해묘미 삼합, 목국을 만들려고 하는 기운이 되는 것입니다. 미토 속에 을목이 있습니다. 돈입니다. 재성. 미토 편인은 무엇을 지향할까요? 결국은 돈을, 을목이라는 돈, 크게는 해묘미 삼합, 목국, 재성국을 지향하는 편인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지향하는 어떤 계획이나 두뇌, 구상, 아이디어가 되는 것입니다. 편재라는 소자본 가진 자와 미토라는 편인, 머리를 가진 사람이 묘미합으로 상당히 유정한 것입니다. 둘이 손잡게 되면요, 묘미합으로 손잡게 되면 어마어마한 재성국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절지에 빠져있는 신묘를 절지에 빠져있는 이 신묘를, 이 신미가 여기를 쇠를 만들어줍니다. 절보다는 기운이 쇠가 좋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이냐,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절지에 빠져있는 힘들어하는 사람을 쇠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영악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제갈공명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묘라는 사람은 신미를 만났더니 쇠로 변한다. 제갈공명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데 상당한 눈구렁이가 되는 것입니다. 12운성으로 이렇게 해석해야 이러한 해석이 나오고 실제 이런 사주는 그런 식으로 살게 됩니다. 항상 돈을 만들려고 하고 동업의 인자가 강하고 항상 머리가 있는데 이 머리는 돈 버는 쪽으로 항상 쓰이고 항상 옆에 조그마한 돈으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옆에서 항상 따라다니고 이러한 인생을 거짓말같이 진짜 이러한 상황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주팔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코드를 찍고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항상 주변에 이러한 사람이 계속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12운성으로 사주 풀기 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